첫 번째 주제는 이란 관련 긴장이 격화되면서 원유 공급과 항공, 공항 리테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약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와 함께 미국의 이란 러시안 석유 제재 면제 축소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이 커졌고 유가는 큰 폭으로 등락했습니다. 제트 연료 공급이 급격히 타이트해지며 정제 마진과 가격은 사상급으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유럽의 여름 항공편의 간편 운항 중단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관련 긴장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돼 글로벌 원유 공급이 크게 줄었고 국제에너지기구는 3월 하루 약 1,010만 배럴 규모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축소 중단하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유가는 급변하며 브렌트와 WTI 선물이 등락을 보였고 예시로 브렌트가 약 배럴당 95달러, WTI가 약 배럴당 91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항공유, 즉 제트 연료의 공급이 급격히 타이트해지며 가격과 정제 마진이 사상급으로 치솟았고 3월 중 벤치마크 기준 톤당 최고 약 1,800달러에 달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톤당 약 1,450달러 수준까지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의 항공유 수입과 재고가 급감했고 여름 성수기 항공편이 간편 운항 중단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루프트한자 등 일부 항공사들은 노선과 기제를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항과 걸프 허브의 운항 중단, 드론 공격 등으로 면세점과 공항 리테일 매출이 급감했고 DFS와 아볼타 같은 운영사들은 재고 이동과 점포의 임시 폐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아 에르메스와 캐링의 실적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에르메스는 1차 개장에서 주가가 큰 폭 하락했고 중동 판매가 약 6% 감소했으며 캐링은 구찌 매출이 약 8% 감소하고 중동 소매 매출은 약 11% 줄어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항, 걸프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가 판매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쟁이 곧 해결되더라도 연간 석유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 충돌은 원유와 항공유 시장, 항공 여객과 공항 리테일을 직접 위협해 유럽의 여름 항공 수요와 명품 매출 회복을 흔들고 있으며 물가 재정 등 금융 정책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법무부 검사들이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재단장 기록 접근을 요청하며 감독 책임성 문제가 부각된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예고 없이 연준 재단장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 했으나 출입이 거부되었고 수사는 법원 심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사실상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판단과 검사단의 행동이 충돌하면서 투명성, 책임성 논란과 연준 독립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방문 시도와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검찰 소속 검사들이 연방준비제도 본부의 대대적 건물 재단장 공사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현장 점검을 요청했으나 건설업체가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연준 측 변호인에게 인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단은 법무장관의 지휘 아래 움직였고 장관은 진라인 피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수사는 지난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을 둘러싼 의혹, 공모와 비용 초과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법원 심리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실상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장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3월에 연준에 발부된 소환장을 각하하며 범죄 혐의 의심 증거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의 소환 재발부 시도도 4월 초에 또 기각됐습니다. 연방변호인 로버트 허는 검사단의 법원 판단을 우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검사단의 현장 방문 시도와 법원 결정 사이의 충돌은 연방 감독과 책임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검찰이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 했는지와 수사의 명분 및 투명성 여부에 대한 공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 지연과 논란으로 인해 케빈 워시 연준 이사 후보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톰 틸리스는 수사가 중단될 때까지 인준 표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인준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 수사가 연준의 금리 결정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전형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 지지하며 부패와 무능 의혹을 제기해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사실관계로는 재단장 비용이 원예산 대비 거의 80%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 추정치는 약 25억 달러로 2022년 추정치인 19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연준 내부 감사기구인 감찰관은 이미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명백한 범죄 행위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검사단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여부는 미확정 상태이고, 이번 현장 방문 시도는 수사의 정당성과 투명성 논란을 증폭시키며 연방 감독 책임성에 대한 공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술과 인공지능 가속화입니다. 요약하면 맞춤형 AI 칩과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대규모 베팅이 계속되는 가운데, 메타는 브로드컴과 칩 협력 연장, 한국 스타트업 디펙스와 현대는 생성형 AI 로봇용 온디바이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스냅은 AI 효율화에 따라 약 1000명 규모의 감원을 단행합니다. 이 흐름은 데이터 센터 GPU 의존도를 줄이고 로봇 엣지 기기에서 생성형 AI 적용을 가속하려는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AI 칩 스타트업 디펙스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해 생성형 AI 로봇용 온디바이스, 즉 로컬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펙스의 2세대 DX-M2 저전력 칩은 삼성의 2나노 공정으로 내년 말부터 양산될 예정이며, 회사는 기존 세대가 엔비디아의 jetson 오링보다 전력 효율이 약 2배 높다고 주장합니다. 디펙스는 바이두 등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 목표를 4천만 달러로 잡고 있고 6천억 원, 약 4억 8백만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유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한국 증시 상자 IPO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브로드컴과의 칩 개발 파트너십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초기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배치를 약정했습니다. 메타는 자체 MTIA 훈련 가속기 로드맵을 가속하며 맞춤형 AI 프로세서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대규모 투자와 확장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력은 칩 설계, 패키징, 네트워킹 전반을 아우릅니다. 스냅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1000명 내외를 해고하고 약 300여 개의 채용 공석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영진은 AI 도입으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소규모 조직으로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고, 연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동주의 펀드 이레닉 캐피털의 성과 개선 압박과 맞물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 기업과 신생업체들은 맞춤형 저전력 AI 칩과 온디바이스 AI에 대규모 베팅을 하고 있고, 이는 데이터 센터급 GPU 의존도를 줄이며 로봇과 엣지 기기에서 생성형 AI 적용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일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업 구조조정과 소매업의 고충입니다. 요약하면 디즈니의 새 CEO가 약 1000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고, ABC 등 일부 부문에서 추가 축소가 예상되며 메이시스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점포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와 리테일 업계의 비용 절감과 디지털 기술 중심 전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즈니는 새 CEO인 조시 드아마로가 취임한 뒤 회사를 더 민첩하고 기술 중심적으로 재편한다는 이유로 약 1000명 규모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감원 대상은 영화 TV 스튜디오와 ABC 뉴스 등 방송 부문, ESPN, 제품 기술 부서와 일부 본사 기능 등 광범위하며, ABC 뉴스에서는 보도 기준으로 약 16명 안팎의 추가 인력 감축이 전해졌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시각 PX 팀 등 일부